중국 고기수기고 인정한 한국 특허 엔진 KF21 9호기 국산 엔진 조립 한국형 램제트 마하 2.8 플러스 기록. 항공엔진은 흡인된 공기가 연료와 함께 연소되어 생성되는 배기가스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가스터빈 엔진과 자동차 엔진처럼 피스톤을 왕복시켜 프로펠러 축을 돌리는 왕복 엔진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스터빈 엔진은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샤프트, 터보프롭 엔진으로 나뉘는데 전투기용 항공기는 주로 터보팬 엔진이 사용된다. 터보팬 엔진은 공기를 그대로 통과시켜 압축 후 연료를 혼합해 연소되어 추력을 내는 터보제트 엔진 앞쪽에 팬을 추가한 형태다. 연비와 추력이 좋고 기본적인 엔진 코어를 개발하고 나면 팬과 배기구의 형상을 조정하여 다양한 속도 및 추진력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신 전투기 엔진들은 대부분 터보팬 엔진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첨단 항공 엔진은 바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자체 설계 및 제작하는 유인기용 고출력 터보팬 엔진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이 터보팬 엔진 기술이 아직도 없다. 대한민국이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는 부품 26만여 개, 구조물 9,000여 개, 튜브 1,600여 개, 기계 및 전자장비 550여 풀, 전기배선 총길이도 30km가 들어간다. KF21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AESA 89%,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치 EOTGP 82%, 통합 전자전 체계 EWSUT 77%에 달한다. 하지만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한 GE F414 엔진을 사용한다. 그리고 한화가 면허 생산하는 GE F414 엔진의 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39%에 불과하다. 갈 길이 먼 것이다. 따라서 KF21을 포함하여 국내 항공무기체계 장착 엔진은 모두 해외 도입품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조종사를 태운 항공기의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정책을 만들고 의지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유인기용 항공엔진의 국산화를 검토하지 못한 데는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개발 난이도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고추력 유인기 엔진은 기계공학 분야의 꽃이다. 소재 가공 형상 설계, 시험 설비, 유체역학 등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한다. 당연히 아무나 만들 수도 없다. 유인기용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미국, GE, PW, 영국, RR, 프랑스, 세이프란, 러시아, UEC, 아비어드 비게이틀, 중국, AECC, 일본, IHI 등 6개국뿐이다. 그들조차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엔진을 개발했다.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도는 거의 30년 넘는 시간을 들여 자국산 유인기용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포기했다. 엔진 개발을 받쳐줄 소재나 정밀기계 제작 분야의 기간 산업이 부실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이러한 까닭의 첨단 항공 엔진은 항공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신있게 추진을 해보자는 이들이 없었다. 둘째, 미래 전장 환경의 경우 유무인 항공기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등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1987년 도입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MTCR,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과 ITAR, 인터내셔널 트래픽 인 암즈 레귤레이션스 규정을 통해 가스터빈 엔진 기술의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엔진이라는 생소한 분야이자 이미 동맹국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성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군 당국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셋째, 개발 주체, 개발 방식, 개발 대상, 기술 소요 시간, 예산 등에 대해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들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이 마땅치 않았다. 이로 인해 고출력 유인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을 식별하고 예산을 추정하는 일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기도 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의지와 끈기, 그리고 전략이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체와 발사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국산 전투기와 통신위성의 국산화 개발 사업도 추진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0월 31일 TO-10 시제기 출고식에서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언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20년의 시간 속에서 KF-21로 구현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KF-21 출고식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의 항공엔진 개발 의지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방향을 탐구해 보기로 의견이 모여졌다. 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후 방위사업청의 김종철 국장, 현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과 실무자 3에서 4명이 배치된 전담 TF가 꾸려졌다. TF에서는 항공엔진, 함정용 엔진, 지상무기 엔진 등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개발 시 파급 효과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항공엔진의 경우 소재에서 가공, 제작을 망라하는 관련된 전후방 세부 산업의 기술력 분석과 밸류체인, 국내외 업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실 방위산업 담당관실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학, 기업과 함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선행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어갔다. 대통령까지 보고되고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쟁점들을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을 좁혀갔다. 첫째는 15,000lpf, 애프터버너 22,000lpf 급 유인기 엔진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10,000lpf급 무인기 엔진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여부였다. 프로젝트 성공의 기준을 고성능이냐, 조기 개발에 두느냐의 선택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2013년부터 무인기용 5,500lpf급 터보팬 국산 항공엔진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10,000lpf급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에 착수한 바 있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중고도 무인정찰기인 쿠스-FS, MUAV에 탑재할 1,400마력급 터보프롤과 샤프트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험과 기술의 기초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관련 산업의 역량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렇다면 과감히 도전해야 할 시점이었다. 향후 수송기 등 군용기 플랫폼에도 적용할 것을 염두에 15,000lpf, 고 바이패스를 할 경우 40,000에서 50,000lpf 급 유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둘째는 민간이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이 주도할 것인지 여부였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민간의 낮은 기술력 수준을 감안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 등은 대학과 기업에서 참여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항공엔진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62.5%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정 여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민간이 주도하기보다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 스핀오프를 통해 향후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셋째는 즉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단계별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였다. 항공엔진의 경우 최소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비가 들어갈 것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소재 등 기초 핵심 기술을 개별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핵심 기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뒤 이를 통합하여 실물 엔진 개발 사업을 론칭하는 단계별 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식별된 핵심 기술 과제 연구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RD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KF-21 시제기 출고식이 있고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20일 ADX 20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엔진 국산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오랜 기간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묻어났다.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 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은 단순하게 항공기용 엔진 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대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점 상태에 있는 세계 시장에 진입해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기술을 보유하게 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제기되는 우려가 말끔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과거 KF-21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기술력으로 전투기용 기체를 만들 수 있느냐는 식의 조롱부터 규모의 경제 운운하며 무수히 많은 개발 반대에 시달렸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영공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지키겠다는 다짐은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기되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은 내열 소재, 각종 시험 및 제어 기술 등 기초 기술을 모두 개발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프레티트니가 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F-22에 탑재한 F-119 엔진의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12년, 시험 비행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 총 14년이 걸렸을 정도였다. 이렇게 개발된 첨단 항공 엔진을 KF-21 락스리 혹은 2030년대 중반 이후 개발될 무인 전투기 기체에 탑재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엔진 개발과 체계 개발 일정이 맞춰지지 못하거나 기존의 F-414 엔진을 대체했을 때 기체에 부담을 주거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2024년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김지홍 미래융합기술원장은 KF-21의 기존 형상, 시스템 변경 없이 대체 가능한 엔진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신규 무인기 기체와 신규 엔진의 조합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엔진 개발 과정에 KAI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F-21 수출 경쟁력 향상과 성능 개량형 KF-12X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은 아직 개념 연구 단계다. 방위사업청은 개념 연구 이후 개발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쳐서 2028년까지 실제 엔진 개발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2년 발간안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독자 개발을 위해 약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단계는 엔진 설계 단계로 엔진 개발 규격을 만들고 엔진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데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해외 항공엔진 설계 인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엔진 설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통틀어도 200명 내외에 불과하다.